3부에서는 사건의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날카롭게 지켜본 관계자들이 출연하는 시간이죠. 법조계 출신이 전하는 법조계 진짜 모습. 내가 해봐서 아는데 이 정도 말씀하실 수 있는 두 분.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모셨습니다. 판사 출신 서기호 변호사 그리고 검사 출신 이연주 변호사님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하고 싶은 말씀 참 많으시죠. 예, 입이 근질근질합니다. 입이 근질근질. 아침 저녁으로. 마스크를 써가지고 이게 참 답답하네요. 네, 그리고 이 변호사들 틈바구니에서 정치권에서는 무슨 얘기가 나오는지 친절하게 전달해 주실 또 한 분을 저희가 특별히 모셨습니다. 한겨레 정치팀 이지혜 기자님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법조팀이 아니라 정치팀이죠. 네, 맞습니다. 네, 지금 어디 출입하세요? 민주당 출입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출입. 그럼 지금 국회에 있다 오신 겁니까? 네, 오늘은 국회에 있다가 그렇군요. 왔고요. 네. 네. 관계자들 이 코너에서 지난주에 검찰의 판사 사찰 문제를 다뤄봤습니다. 오늘 법관 대표회의 지금도 진행 중인 것 같은데요. 이 문제를 다루기도 했고요. 또 국민의힘에서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서 사찰 의혹을 역으로 제기했습니다. 먼저 이지혜 기자. 이 김학의 전 차관이 갑자기 또 등장하셨어요. 네네. 항상 안 좋은 뉴스의 주인공이었는데 이번에는 어떤 내용입니까? 일단 국민의힘에서 제기한 그 주장의 핵심을 말씀을 드리면 네. 법무부, 정확히 말하면 박상기 법무부 장관 시절에 법무부가 당시 민간인 신분이었던 김학의 전 차관의 실시간 출국 기록을 100차례 넘게 무단 조회했다는 주장입니다. 네. 구체적으로 사례를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네. 김 전 차관에 대한 그 긴급 출국 금지 조처가 2019년 3월 23일에 있었어요. 네. 근데 그 전인 3월 19일에서 20일 사이에 복수의 법무부 직원들이 177회나 조회를 했다. 네. 그런 이야기이고요. 그래서 법무부 직원들의 그 불법 사찰 내용들을 그 서류 일체를 대검에 넘겨서 전면 수사를 의뢰하겠다라고 밝힌 상황입니다. 국민의힘 측에서는 지금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해서 긴급 출금 조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그러니까 이제 직원들이 조회를 했으니까 이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는 주장 같고요. 당시에는 수사받는 대상도 아니었고 내사 상태도 아니었다라는 주장인데 맞습니까? 일단은 여기까지는? 그게 맞기는 하죠. 당시에 네. 출국 금지 조처를 할 때에도 사실 약간의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는 어. 주장이 있기는 했었죠. 왜냐하면 피의자가 아니고 내사 상태였기 때문에. 그렇군요. 그러면 왜 출국 사실 조회를 했을까요? 일단 법무부는 일단 왜 했느냐. 그리고 당시에 아시다시피 그 해외로 야반 도주하는 시도가 그렇죠. 있었잖아요. 2019년에 정말 믿기 어려운 장면들이 있었죠. 예. 그 전에 계속해서 나갈 거라는 그런 움직임들을 포착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기자들도 질문을 많이 했고요. 예. 네네. 그래서 출국 금지를 언제 때려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 타이밍을 재는 과정에서 조회를 하지 않았나 싶은 상황인데 네. 일단 국민의힘에서는 이게 조직적으로 네. 수차례 100회 넘게 이거를 조회를 했으니까 이건 보통 수준의 그냥 조회가 아니고 사찰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일단 검사 출신이신 우리 이연주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소모적인 논쟁을 왜 하나 싶습니다. 사실은 네. 이게 그때 놓쳤으면 네. 그건 더 뭐 도주가 혼잡한 상황이지 가능한 않습니까? 거겠죠. 네. 그래서 마치 뭐 국가가 불법 행위를 저질러 놓고 소멸시효가 지났으니까 배상해 줄 수 없다 이런 것처럼 이미 도망갔으니까 어쩔 수 없다라는 건 말도 안 되죠. 게다가 검찰로서는 이런 사람이 법무부 차관이 되고 네. 이런 사람을 또 윤곽근 씨가 1차로 무혐의를 해주고 2차로 네. 강혜훈 부장검사가 무혐의를 해주고 그러니까 이 자신들의 잘못이 모두 드러나니까 대검에서 이규영 검사에게 그 출국 금지하고 피의자로 인지하겠다는 걸 막았던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럼 공항에서 놓치란 말인가요? 저는 네.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알 수가 없더라고요. 출입국 기록 열람이 일단 야당에서는 불법이다.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이건 사찰 수준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서교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를 갑자기 국민의힘에서 이제 문제제기 들고 나온 거는 아마도 그 법무부와 지금 대검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 이렇게 대결 구도가 이렇게 형성되니까 그렇죠. 뭔가 네. 법무부의 약점을 캐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닌가 저는 이제 그런 의심이 드는데요. 네. 당시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과 그 밑에서 일했던 이제 법무부의 어떤 이제 법무실장이나 기타 여러 가지 이제 그 간부들 네. 그들의 어떤 문제점이 있다라는 식으로 하려고 한 것 같은데 문제는 하지만 이 출입국관리법에 제가 보니까 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수사기관이
범죄 혐의가 의심되는 사람에 대해서 뭐 피의자로 수사를 하거나 뭐 이럴 때 출입 금지 요청을 해서 법무부 장관이 출국 금지를 하는 게 있고요. 네네. 그다음에 수사기관이 먼저 긴급하게 출국 금지를 해놓고 그다음에 나중에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는 형태가 있고 그래서 김학의 같은 경우는 이제 긴급 출국 금지를 했던 거죠. 그렇죠. 수사기관이 먼저 하고 네. 나중에 승인 받는 급하니까. 이게 참. 근데 이제 법무부 네. 장관이 그 외에 법무부 장관 스스로가 또 출국 금지하는 권한이 있어요. 그러면 법무부 장관 이하 법무부에서는 출국 금지를 하기 위해서 일정한 요건이 있긴 합니다만 네네네. 그 요건에 해당되는지 또는 그런 요건에 해당되는 사람이 출국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지 포착하려면은 수시로 확인해 볼 필요는 있다고 보이거든요. 근데 권한이 있다. 법 조문에 그런 내용들은 없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출국 조회를 할 수 있다 뭐 이런 표현은 없는데 출국 금지를 법무부 장관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출국 조회도 당연히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1678번님이 문자 주셨어요. 성범죄자가 해외로 도망가는 걸 막는 게 그렇게 잘못하는 건가요? 이렇게 문자에서 막 감정이 느껴져요. 0897번님 검사님이 잘못하고 검사님이 봐주고 검사님이 더 봐줬네요. 이 뭐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전 국민이 다 알아볼 수 있을 만큼 명확한 이 동영상의 그 주인공을 검사들만 희한하게 못 알아봐가지고 무혐의 처리를 했던 2013년에 그렇죠. 게다가 이규원 검사가 과거사위원회에 있었는데 네. 대검에 결재를 올렸는데 그게 안 나서 결국은 뭐 미적미적 되다가 출국하려는 현장에서 붙잡게 된 건데 이런 네. 뭐 맥락을 무시하고 왜 조회를 그렇게 수차했나라는 건 참 그냥 선무적인 정치 논쟁으로밖에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재 기자, 김학의 전 차관 재판 최근에도 한번 이제 보도를 통해서 봤는데요.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고, 그런데 2심에서는 뒤집어져서 이제 뇌물수수 혐의가 인정됐죠.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2심에서 뇌물죄가 인정이 돼서 네. 징역 2년 6개월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상태입니다. 네. 1심하고 다르게 김 전 차관이 건설업자로부터 4,300만 원을 받았다. 이 뇌물죄가 유죄로 인정이 돼가지고 법정 구속이 된 상태인데요. 여기 구체적인 대가성이 인정된 게 핵심이더라고요. 네네. 김 전 차관이 돈을 받고 특별하게 해결해줘야 되는 어떤 사건이 있었던 건 아닌데 약간의 보험용으로 네. 돈을 계속 주고 있었다는 취지의 판결이었습니다. 근데 뭐 당연히 성범죄의 경우는 공소시효 만료로 단죄를 하지 못한 상황이죠. 이게 두 변호사님들 어떻게 보시는지 사실은 이제 야당 입장에서는 공격할 거리를 그건 뭐 민주당이 야당일 때도 마찬가지고 항상 공격할 거리가 뭐 있으면 항상 공격하는 건 되게 자연스러운 모습이긴 한데 그래도 여러 가지 재료 중에 좀 적정한 걸 골라야 되잖아요. 근데 김학의 전 차관 같은 경우는 검찰의 대표적으로 잘못된 수사의 어떤 그 대표적인 예 아닙니까? 너무 재료가 잘못된 거 아닌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정치적으로 득이 있을까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좀 악수를 둔 거 아닌가. 국민의힘 입장에서 별로 그렇게 썩 플러스 요인이 될 만한 게 아니라 오히려 마이너스 요인이 될 만한 그런 걸 제기했는데 왜 그걸 제기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게 말씀하신 대로 이제 검찰의 그런 부조리, 자기 식구 감싸기 이런 문제를 아주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네. 그 사건이었고 또 검찰 개혁의 필요성. 그래서 공수처가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공수처가 있었으면 김학의 옛날 진작에 구속 수사했을 때인데 그게 안 됐으니까 공수처 오히려 탄력을 받게 하는 그런 주장 아닌가요? 좀 제 생각에 검찰 편들기로 대검에서 그 수사정보기획관실에서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판사 사찰을 했다는데 사실은 이 정부도 하고 있었다 이런 물타기 그 의도인가요? 말을 직접 주호영 대표가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강 대표가 네. 뭐라고 했습니까? 네. 그러니까 판사 사찰 그 문건 보니 별 내용 아니던데 지금 이 정부에서는 민간인 신분에 뭐 아무리 그게 김학이라 하더라도 민간인 신분에 민간인인데 누군가를 이렇게 조직적으로 뭔가 사찰을 한 것도 드러나지 않았느냐라는 취지의 그런 맥락이에요. 네. 그런데 확실히 정치적으로 보면 뭐 이게 뭐 사실이건 아니건 네네. 법적으로 이게 문제가 있건 아니건 뭐 그것까지는 모르겠지만 정치적으로 득실이 전혀 없는 득이 없는 득이 없는 행위였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사실 아무리 극악무도한 범죄자여도 보호받아야 할 기본권이 있는 건 맞는데 네네. 지금 이 상황에서는 김학의를 들고 나왔을 때 여론전에서는 이건 필패거든요.
네, 그런 상황에서 어떤 득을 보겠다고 이런 행동을 했는지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네. 이번에 그때 그 발표를 하고 나서 보니까 보수 언론에서도 딱히 반응이 없더라고요. 그렇군요. 이게 정말 그것도 맞는 하나 포인트네요. 이야기면 예, 네.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한다면 보수 언론에서도 계속 뭔가 공세를 같이 해줄 텐데 그게 전혀 없는 상황이어서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김학의 전 차관 얘기 나오니까 또 이제 저희들 문자 오는 게 공수처 얘기를 또 하세요. 8797번님 이런 얘기 들으면 공수처 완전 강추합니다. 이런 문자가 그렇죠. 당장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번에도 네. 대검 감찰본부 3가에서 네. 저 판사 사찰 문건을 수사하다가 지금 완전히 와해됐죠. 정태원 검사는 나 처음부터 못한다라고 휴가 썼고 네. 오미경 검사라는 분은 이제 위에 압박을 받으니까 손들고 혼자서 일할 수 없으니까 허정수 과장은 뭐 조남관 차장을 찾아가서 수사 중단하겠습니다. 라고 역시 공수처가 필요하죠. 검사 출신이시다 보니까 그 이 변호사님이 그 이름을 다 줄줄줄줄 외우고 계세요. 그래서 너무나 정확한 지금 정보를 주고 계신데요. 네. 오늘 네. 속보가 방금 떠가지고 그러네요. 네. 네, 법관 제가 대표들이 방금 방송 시작하기 직전에 제가 보고 들어왔는데요. 네, 소개 좀 해주시죠. 당초 판사 사찰 문건 관련해서 뭔가 결의가 나오지 않겠냐 네. 예상도 있었는데 부결됐다고 합니다. 그렇죠. 일단 이제 오늘 회의 직전까지는 안건은 없었는데 그 판사분들 9명 이상인가가 이제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 하면 안건으로 예, 현장으로 현장에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판사 사찰 의혹을 안건으로 상정해서 논의는 했습니다. 논의는 했어요. 그런데 공식 대응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너무나 판사님들 다운 결론일까요? 아니면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제가 항상 이제 네. 이야기하는 게 판사들이 판사스럽다라고 하는 게 좋게 표현하면은 신중하고 네. 안 좋게 표현하면 이제 소심하다 네. 이렇게 되는데 오늘도 소심한 모습이 그대로 드러났죠. 신중하다고 해주세요. 부결된 근본적인 원인을 네. 보니까 반대하시는 판사님들의 의견이 대부분 이런 거죠. 음. 지금 현재 행정법원에 소송이 제기되어 있고 네. 앞으로도 징계 의결이 나오면 그것이 또 소송이 될 텐데 네. 그거를 맡고 있는 재판부의 재판장 판사님들에게 네. 부담을 줄 수 있다. 네. 여기서 우리가 먼저 어떤 의견을 제시하게 되면 그 의견에 이제 그 재판 담당하는 분들에게 어떤 간섭이 될 수도 있고 네. 부담이 될 수도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의견을 표명하는 것이 부적절하다. 이런 의견이 다수였던 것 같습니다. 네. 물론 그 다수 의견 중에서도 판사 사찰이 아니다라고 그래서 부적절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네. 판사 사찰이라서 좀 위법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그래도 불구하고. 다른 판사님의 재판에 관여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네. 우리가 좀 자제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 뭐 이런 네. 이야기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이 전국 법관 대표 회의 측이 입장문을 발표했는데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부결됐다고 밝히고 법관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준수해야 하고 오늘의 토론과 결론이 정치적으로 해석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공통의 문제의식이 있었다. 이렇게 부결 배경을 밝혔다고 합니다. 이현주 변호사님은 어떻게 예상하셨어요? 저는 오히려 이게 안건으로 올라갔다는 게 약간 의아했거든요. 판사님들 성향으로 볼 때 이게 뜨거운 감자인데 이걸 결의를 하지 않으실 건데 어떻게 이렇게 안건으로 올라갔네 싶었는데 역시나 예상했던 대로. 그렇군요. 그러면은 서기 변호사님은 그 안건으로 올라갈 거는 예상을 하셨나요? 예, 그거는 이제 그걸 어떻게 보면 알 수 있냐면요. 네. 9명이 현장에서 동의하면은 현장 안건을 채택되기 때문에 그 네. 9명이라는 숫자는 사실 되게 작아서 이 안건으로 상정되는 건 어렵진 자체는 않습니다. 어렵지 않다. 그러니까 만약에 동의 요건이 뭐 40명, 뭐 50명 이랬다. 네. 그러면 좀 어려웠겠죠. 근데 9명이라서 좀 쉬웠던 건 측면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지난주 목요일인가 그때부터 판사님들이 그 법원 게시판에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네 분이 글을 쓰셨는데 내용이 굉장히 제가 읽어보니까 상당수의 판사님들에게 좀 뭔가 공감을 불러일으킬 만한 어떤 좋은 내용인가요? 글들이어서 네. 그러니까 이제 사찰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더라도 이거는 이 재판의 독립성을 좀 침해할 우려가 있지 않느냐. 네네. 여기에 대해서 판사들이 아무 의견 안 낸다는 건 너무 무책임하지 않냐 이런 네.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판사들이 다 그런 부분에는 공감을 하거든요. 기본적으로 그 공감되는. 문건이 문제가 있다는 건 대부분 공감하는데 네. 그게 이제 재판이 현재 계류 중이다는 거. 그다음에 본의 아니게 이거를 어떤 판사들이 의견을 냈을 때 본의 아니게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다음에 왜냐하면은 겉으로 보기에는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어떤 대립 구도처럼 보이지만 사실 다르게 표현하면 또 뭐 여당 대 야당 이런 대결 구도로 좀 가고 있어서 네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정치적으로 보일까봐. 네, 그래서 과거에 네.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집회 재판 개입 사건이라든가 네네네. 또는 2017년부터 시작되는 이제 사법농단 사건 수사 이런 것들은 이제 어떤 법원 내부의 문제이기도 했고 어떤 정치적으로 뭐 여야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었던 거거든요. 그때는 네. 그런 측면 때문에 그때는 가능했는데 이번에는 좀 그래서 어렵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0687번님이 문자 주셨는데요. 아니 그래도 자기들을 뒷조사한 건데 기분 나쁘지 않았을까요? 판사님들 이렇게 물음표가 2개나 달린 문자를 주셨고요. 6887번님 서기호 변호사님 참 쉽게 말씀해 주시네요.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이런 문자. 그리고 둥이님도 문자 주셨어요. 그래도 사법부는 중립을 지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의견 주실 수도 있죠. 아궁이님 사찰을 검찰이 하면 봐주고 국민이 하면 구속시키려나요? 매우 현실적인 질문을 던져주셨습니까? 어떻게 보였어요, 기자님은? 네. 부결된 것에 대해서요. 네네네. 저는 마땅한 판단이라고 생각해요. 판사들 사실 입장에서는 저 0687님 말씀하신 대로 기분 나빴을 거거든요. 네네. 기분 나빴으니까 더더욱 말을 안 하는 것이 맞다는 판단을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게 네. 가장 판사다운 거라고 생각합니다. 판사답다와 판사스럽다는 굉장히 뉘앙스가 크네요. 지금 예. 생각해 보니까. 그러니까 판사스럽다는 약간 부정적 의미가 있죠. 근데 말씀하신 대로 네. 판사들은 이제 특징이 약간 그런 왜 신중하게 되냐면 최종적인 판단을 최종적인 판결을 선고해야 되는 입장이다 누군가의 보니까 운명을 양쪽 이야기를 다 종합적으로 듣고 그렇죠. 네. 판단해야 되는 게 좀 있어서 신중하게 판단을 좀 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예. 네. 저희가 거의 마칠 시간이 다 됐는데요. 변호사님 예. 한 말씀 그러니까 해주시죠. 판사님들이 참 점잖으세요. 네? 그러니까 검사들은 점잖다. 불쾌하면 네. 쟤 털어 이러는데 복수를 하지. 보복은 나의 힘이잖아요. 보복은 나의 힘이다. 참 제 털어인데 점잖으셔요 판사님들은. 판사는 다르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현주 변호사님 말씀으로 마무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관계자들 3분이었고요. 서기호 변호사, 이현주 변호사 그리고 이지혜 기자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